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여에 대한 어떤 수치들, 기여에 대한 수치들 조금씩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은 뭐가 글자가 엄청 많은데요. 이런 거를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피치원, 피치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은요. 여기가 이제 피치원이고 여기가 이끝원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모듈 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치원과 모듈의 개념, 그리고 이빨의 개수는 보통 Z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피치원이라는 개념과 이빨의 개수, 그리고 모듈,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듈은 아까 설명했고요. 이수도 설명했죠. 피치원이란 무엇인가? 피치원 여기 보시면요. 그림에 보시면 피치원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빨간 색깔로 그린 요것인데요. 다른 것들은 조금 방해되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아이고. 자, 요것이 이제 피치원인데요. 피치원은 여기 기어들의 이빨을 관통하는 어떠한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한가를 궁금하죠? 왜 필요할까? 그것은 이 뒤를 보면 압니다. 자, 이것은 이 기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요. 기어들이 맞물려서 슈퍼기어 쌍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요. 어 얘네들의 피치원을 한번 그려 보면 서로 바퀴가 서로 굴러가듯이 이 접해서 구름 접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기어의 이빨들을 자세하게 모델링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뭐만 그리냐? 피치원만 그립니다. 피치원만. 기어 비율 같은 것들은 계산해야겠는데 요 이빨들을 하나하나 모델링하긴 귀찮다. 그러면 보통 일단 원으로 그립니다. 기어를 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기어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구를 마찰차. 요거 실제로 있는 겁니다. 보통 마찰차로 보통이 아니죠. 제가 쓰는 거죠. 보통 저는 마찰차로 단순화를 시켜서 얘로 먼저 쓴 다음에 뭐 기어 모델링은 나중에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요 마찰차라는 건 이 피치원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요 둘레는 당연히 피치원 둘레랑 똑같겠죠. 요 반지름이나 지름도 마찬가지겠고요. 피치원 크기만한 마찰차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모델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일단은 뭐 기어를 단순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근데 쪼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어 같은 경우는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기어 이빨을 한번 각각 볼까요? 보면 뭐 크기가 요 정도 되고요. 위에 있는 기어도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거의 똑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조그만 기어는 크기가 그대로인데 큰 기어의 이빨 크기가 이만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큰 기어의 이빨을 쪼끔 더 다른 색깔로 그려 볼게요. 큰 기어의 이빨이 요만해요. 그러면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까요? 안 되겠죠. 일단은 끼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기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 기어의 크기 이빨 크기랑 요 기어의 이빨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빨 크기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빨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모듈입니다, 모듈.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듈. 이 모듈은요, 이빨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 원활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기어의 모듈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기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기어에 대해서는 서로 모듈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아무튼 기어의 물림 조건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어 B를 계산해야겠죠. 기어 B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회전 B, 토크 B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Z는 20, Z는 10. 자, 여기 있는 기어는요, 이빨의 개수가 총 10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위쪽에 있는 기어는요, 총 이빨의 개수가 20개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가정을 하면 한번 큰 기어가 한 바퀴 돌아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큰 기어가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큰 기어가 한 바퀴를 돌아가면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이 기어들이 총 20번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 큰 기어의 이빨 개수가 20개이고요.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이 기어들이 20번 이 선을 지나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위의 기어가 요 선을 20번 지나간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작은 기어도 몇 번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이렇게 한 번 회전을 하는데 큰 기어하고 작은 기어하고 요 이빨에 의해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 말은 요 이빨이 여기를 지나가면은 얘도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럼 결국 위쪽에 있는 이빨이 이 선을 20번을 지나갔다 하면은 여기 쪽에 있는 이 작은 기어 쪽에 있는 이빨도 20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작은 기어의 이빨들이 요 선을 20번을 지나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 작은 기어의 총 이빨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작은 기어가 2회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방금 회전 비를 구한 겁니다. 회전 비율은 위에 놈이 1회전할 때 아랫 놈이 2회전합니다. 그 말은 회전 비율은 1대 2가 되겠죠. 근데 뭔가 약간 느낌 오는 거 있지 않나요? 회전 비율. 회전 비율이 1대 2면은 당연히 회전 속도 비율도 1대 2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기어 이빨의 비율이 10개고 아니죠. 20개고 10개죠. 그러면은 이 기어 이빨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어 이빨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여기 회전 비율은 기어 이빨 비율의 역수입니다. 기어 이빨의 개수가 2대 1이라면 회전 비율은 1대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잠깐 처음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기업이 뭐라 그랬죠? 회전비와 토크비를 얘기한다 그랬죠. 얘는 알았어요, 이제. 토크비를 구해야겠습니다. 토크비를 구할 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바로 잘못 눌렀죠? 일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상적인 기구에 대하여 입력한 일과 출력한 일의 크기는 같다가 됩니다. 예. 이상적인 기구가 있으면 여기다 넣은 일은 똑같은 크기로 나온다 이거예요. 대신 뭐 힘이나 속도 같은 거는 다를 수 있겠죠. 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어보세요 한번. 힘 뭐 입력한 일은 출력한 일과 같다. 근데 뭐예요? 일의 크기 어떻게 알죠? F S죠. 1 1는 F S 이렇게 입력한 일과 출력한 일의 크기 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이 쓰여지겠죠. 자 근데 이런 FS라는 식은요. 직선으로 전달되는 일, 예를 들어 요런 나무 상자를 끌거나 요러한 일에 대해서만 이 FS라는 공식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회전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회전 일을 할 때는 이 녀석의 회전 각도와 토크의 곱으로 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 1 곱하기 세타 1은 토크 2 곱하기 세타 2. 얘가 이제 보통 토크를 나타내는 타우라는 그 문자인데요. 무슨 문자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문자인데 보통 읽을 때 타우라고 읽나요? 토크라고 읽나요? 뭐 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타우라고 읽겠습니다. 아무튼 타우 1 세타 1은 타우 2 세타 2죠. 이 세타가 뭐냐? 회전각이잖아요. 회전각. 우리가 아까 회전 비율을 구했죠? 안 넘어가죠? 자, 아까 어딨어요? 어딨어? 어디 갔죠? 아까 우리 회전 비율 구한 거? 아, 사라졌죠? 사라져 버렸네요. 하지만 우리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Z1 대 Z2는 회전수 세타 2 대 세타 1이죠. 아까 우리가 구했죠. 뭐 2 대 1 대 1 대 2 해가지고 구했죠. 요게 요겁니다. 이 기어 이빨의 개수들의 비율은 어, 회전 속도의 비율의 역수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좀 헷갈리네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한 식을 Z1분의 Z2는 세타 2분의 세타 1이죠. 얘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형태를 조금 바꿔보세요. 형태를 조금 바꿔서 타우 1분의 타우 2는 세타 2분의 세타 1이죠. 맞죠? 그러면 세타 2분의 세타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Z1 대 Z2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토크비까지 구했죠. 토크비는 이렇게 타우 1 뭐냐 타우 1 대 타우 2는 Z1 대 Z2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찰처럼 한번 가볼까요? 아닙니다. 기어로 가봅시다. 기어로 가보면 음, 여기에다가 타우 2만큼을 주면 여기에는 타우 1만큼이 출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요 타우가 이수에 비례하는 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배죠. 즉 어떤 2배의 토크를 입력하면은 얘는 절반이죠. 그러니까 얘의 1배죠. 1 타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힘들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빨 개수가 10개고 여기 이빨 개수가 20개인 마찰차가 있습니다. 마찰차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이 1회전합니다. 1회전. 그러면 너는 얼마 회전해요? 2회전. 2회전 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얘를 잡고 돌리면 한 바퀴 돌릴 때 얘는 두 바퀴 돌아가요. 그럼 뭐예요? 개이득이죠. 근데 그러면은 얘를
이 기어의 이수를 엄청 크게 하고 이 기어의 이수를 엄청 작게 하면은 한 바퀴 돌 때 한 100 바퀴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100배 개이득인가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100배 개이득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회전 속도가 빨라진 만큼 토크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회전 수가 2배가 됐으면 토크는 반띵이 됩니다. 이만큼의, 예를 들어 20만큼의 토크를 입력을 하면 출력은 10만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한 식과 일치하네요. Z1 대 Z2. 너무 정신사납죠. 이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는 타우 1 대 타우 2. 즉, 이빨이 작은 기어는 토크가 작고요. 이빨 개수가 많은 기어는 토크 또한 크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어에다가 입력을 하면, 큰 토크를 입력을 하면 작은 토크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꾸로 여기 작은 기어를 우리가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기어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두 바퀴 돌릴 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회전수가 반띵이 됐으니까 오히려 절반 손해인가요? 아니죠. 토크가 2배가 되겠죠. 왜냐? 뉴턴이 불쌍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토크로. 예, 그러면 토크를 10만큼 입력을 하면 거꾸로 토크를 조그만 기어에 10만큼 입력을 하면 큰 기어의 토크 출력은 20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선풍기를 만들어요. 선풍기의 특징은 뭐죠? 개빨리 돕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터가 느린 모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린 모터밖에 없다? 여기다가 모터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풍기를 연결을 하겠죠. 모터가 1회전 했어요. 1회전. 1회전 했으면은 기업이 2대 1이기 때문에 얘는 몇 회전해요? 2회전 합니다. 1회전, 2회전. 모터 1회전 할 때 얘가 2회전 하니까 회전 속도 2배 됐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2배로 빨리 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른 회전 속도가 필요할 때는 큰 기어, 작은 기어 세트해서 큰 기어에다가 입력을 하면 출력이 빠른 회전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큰 회전 속도는 필요 없는데 큰 힘이 필요하다. 큰 토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 있죠, 친구. 가끔씩 뭐라 그러냐면 삼겹살? 삼겹살이라 그러나요? 그 막 팔 비틀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빨래를 비틀어 주는 기계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모터가 힘이 약한 모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약한 모터밖에 없는데 빨래는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작은 기어에 모터를 연결하고 여기다가 빨래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두 바퀴 돌 때, 너가 두 바퀴 돌 때 너는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회전 속도가 절반이 되면은 그걸로 인한 손해는 뉴턴이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입력을 토크를 뭐 1만큼 1만큼 토크를 입력을 하면 출력은 2만큼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 에너지 보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의 원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1만큼만 힘을 주면 실제로 빨래에 들어가는 힘은 2가 되겠죠. 그래서 힘을 그 토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토크의 비율이 회전 비율과 반대다.
아까 우리가 이미 유도를 했네요. 여기 토크 비율과 회전 비율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을 앞으로 계속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봤죠? 토크 비율, 회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어 서로 다른 크기의 기어 세트를 이용해서 회전 속도나 토크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베벨 기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초코파이 같이 생긴 기어만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수직이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이야. "대가리가 아프다." 요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얘를 잘라 보시면요. 요 단면이 이렇게 스포 기어가 됩니다. 예, 너무 대충 그렸죠? 아무튼 스포 기어가 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수업인데요. 어 그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 맞물리기 위해서는요. 모듈이 똑같아야 됩니다. same. 그래야 맞물리게 됩니다. 자, 일단 스포기랑 똑같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단면을 보시면요. 진짜 스포기어랑 똑같아요. 이게 베벨 기어란 무엇이냐면요. 아주 얇은 스포기어가 있어요. 아주 얇은 스포기어. 거의 종이 한 장만한 스포기어를 겹친 거예요. 그거보다 약간 작은 기어, 그거보다 약간 작은 기어, 그거보다 약간 작은 기어, 약간 작은 기어, 약간 적분하듯이 그렇게 겹친 게 이 베벨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선을 하나 선택해요. 선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요 중간에 피치선에서 만나게끔 선 하나 선택해서 요 단면을 봅니다. 단면을 보면은 단면 볼 필요도 없죠. 솔직히 우리가 모듈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빨 개수만 보면 됩니다. 얘를 뭐 Z1 이 기어에 요 기어에 그 이빨 개수 Z1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 기어는 Z2라고 합시다. 아까 스퍼기랑 똑같이 Z1 Z Z1 대 Z2는요. 세타 2 대 세타 1이고요. 타우 1 대 타우 2입니다. 왜냐? 왜냐고요? 요거 계산할 때랑 똑같이 여기에 있는 중심선을 이빨이 몇 번 지나가냐 이걸 똑같이 베벨 기어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즉 스퍼 기어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 요 말이죠. 사실상 스퍼 기어예요 이거. 계산을 할 때 보면 뭐 역학적인 특성들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어쩌라고요. 어차피 우리 역학적인 특성 그 고려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실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입출력을 제어하는 거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건 뭐냐? 웜기어, 스퍼기어 세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던 기어랑은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 나사처럼 생긴 기어의 이빨들이 아주 예쁘게 있네요. 얘는 뭐냐면 어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얘를 돌리면요. 여기 있는 나사 선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기어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얘를 돌리면 얘도 같이 회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아까 기어 두 개의 회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빨의 개수를 선택을 했잖아요. 뭐 Z1, Z2 했잖아요. 근데 얘는 Z가 없어요. Z라는 개념이 없고 우리가 Z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회전했을 때 이빨이 이 선을 몇 번, 이 점을 몇 번 지나가느냐가 Z죠. 근데 이게 얘는 나사의 형태의 이제 이빨이기 때문에 줄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라고 혹시 아세요? 자, 이런 모양의 나사가 있으면요. 자,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선을 하나 그어 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나사가 있죠. 한 줄, 한 줄 나사라면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요 나사가 나사산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릴 때마다 한 칸씩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줄 나사는 뭐냐? 두 줄, 두 줄, 두 줄. 나사는 뭐냐? 뭘까요? 두 줄 나사는 여기 하나, 두 칸 옆에 있는 게 가운데로 옵니다. 한 바퀴 돌렸을 때.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두 칸 이동하는 나사가 두 줄 나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빨의 개수가 10개. 얘는 한 줄 나사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점부터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바퀴 돌려 봅니다. 한 바퀴 돌리면 한 줄 나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빨이 한 칸 이동하겠죠. 그러면 어 이 웜기어와 스퍼기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스퍼기어의 이빨도 한 칸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자, 한 줄 10개고요. 자, 여기 또 선을 그었어요. 얘를 10회전을 합니다. 10회전. 10회전을 하면 옆으로 10칸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 이빨도 10칸만큼 이동을 합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요 스퍼기어의 이빨 개수가 10개죠. 근데 10칸만큼 회전을 하면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1회전. 그쵸. 그러면 기어가 한 줄이고 웜기어가 한 줄이고 여기 스퍼기어가 이빨이 10개면은 웜기어가 10번 돌아갈 때 스퍼기어가 한 번 돌아간다.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요거잖아요. 요거. 얘가 10개고 20개면은 얘가 10번 돌아갈 때 얘가 20번 돌아가는 딱 그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쵸? 단지 쪼끔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 줄수를 기호로 나타내야겠죠. 줄수는 n으로 나타내고요. 요 스퍼기어의 이빨 개수는 z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이고요. 10바퀴 돌아요. 10개고요. 한 바퀴 돌아요.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어 n 대 z는 세타 웜 아니죠. 거꾸로죠. 좀 쉽게 갑시다. 쉽게. 자, 한 줄 대 10개 이빨. 이 Z입니다. Z. 이빨은 10회전. 얘는 웜기어입니다. 웜기어. 10회전 대 1회전. 얘는 스퍼기어입니다. 자, 그러면 줄수. 줄수와 이 이빨 개수가 1대 10이면 회전 비율은 10대 1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n 대 z는 세타 맞나요, 근데? 맞죠, 맞죠. 웜 대 세타 스퍼기어. 그러면 토크는 반대로 되겠죠. 토크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 토크 S 대 토크 W. 보통 이거는 이 회전하고 토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X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 비율은 X자다. 되돌리기가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줄수 대 이빨 개수는 웜기어 회전수 대 스퍼기어 회전수고요. 그것은
슈퍼기어 토크 대 원기어 토크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네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을 때는요. 1번 기어의 어떤 개수가 어 이렇게 X자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빨 개수랑 회전수랑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였는데요. 얘는 거꾸로네요. 얘는 이렇게 거꾸로예요. 얘는 이렇게, 얘는요 X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네요. 이 녀석의 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전수가 더 빨라진다는 건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이상한 짓 했네요.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다시 갑니다. 죄송합니다. 1줄 네 10개 10개 M으로 나타냈고요. 10모듈 은 10 회전 1. 이거 왜 거꾸로 했죠 이거. 얘는 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제가 당연히 1 대 1, 10 대 10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기어 웜기어 줄수 대 모듈. 아니죠. 이빨 개수. 헷갈려. 이빨 개수는 웜기어의 회전수 대 스퍼기어의 회전수네요.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정복은 씨. 1회전은 이거 스퍼기어죠. 얘는 웜기어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계산했죠. 스퍼기어 1회전하고 웜기어 10회전이라고. 자, 그러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세타 S, 세타 웜. 이렇게 해서 얘는 웜기어에 대한 그 수치고요. X자로. 얘는 스퍼기어에 대한 수치니까 이렇게 X자로. 해서 결론은요. 자, 결론은 타우 웜 대 타우 스퍼 이렇게 되겠죠. 왜냐? 그 일의 원리 때문에 이 회전비하고 토크비는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원기어의 회전비 그리고 토크비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정리해서 기어를 단순화할 때에는 이렇게 마찰차를 이용한다. 지저분해요. 마찰차를 이용한다. 마찰차를 이용한다. 다시는 앞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너무 어지러우시죠? 기어 단순할 때는 이렇게 PC는 컴퓨터 아니고요. PC 얘기하는 겁니다. 피치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마찰차를 생성해서 기어를 단순하게 먼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의 이수로 회전비, 토크비 계산합니다. Z1 대 Z2는 세타 2 대 세타 1이고요. 는 타우 1 대 타우 2가 됩니다. 자, 기어 비율을 고려해서 적절한 입력을 선택한다. 아까 우리 선풍기 문제 있죠. 선풍기하고 그 빨래 짜개 문제 있죠. 자, 이 작은 기어를 입력으로 선택을 하면은 힘 증폭이 됩니다. 큰 기어를 선택을 하면요. 어,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전 운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어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빨리 가 봐야겠죠? 녹화를 어떻게 중지하나요? 녹화 어떻게 중지합니까 이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